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일 월요일 아침 9시 26분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장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왜냐면은 오늘 한국 시장 자리가 좀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중요하냐? 오늘 내리고 오늘 떨어지고 그게 어떻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나 이제 아직까지도 현금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오늘은 뭔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오늘 제가 평상시에 안 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 평상시에 했던 이야기를 그냥 정리만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그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겠죠. 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생각한다. 그럼 저렇게 하고 아무튼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뭔 얘기할 거냐? 일단은 제가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선물은 400이란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주말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죠. 선물 400이 중요하다. 왜 400이 중요하냐? 1년 내내 싸웠던 자리고 400이 붕괴되면 하락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그리고 이미 하락 추세 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상승 추세는 명확하게 끝난 거고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니까. 그리고 이건 뭐 단기 하락 추세가 아니고 이제 장기 하락 추세로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이 정도 상황이면요. 그래서 아무튼 400이란 자리가 어떤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를, 큰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자리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예전에 이런 말도 드린 적이 있죠. 지금 제가 숏 포지션을 한국장 숏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쯤 안심할 수 있을까? 400을 저항으로 확인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숏 포지션을 좀 이제 안심하고 지켜볼 거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겁니다. 일단은 400을 확인을 했어요. 언제부로? 왜 제가 400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단은 금요일날 장대 음봉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 저항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코스피는 392에서 400까지의 박스권을 놓고 짧은 시간 안에 움직였잖아요. 코스피는요. 그렇다면은 392를 강하게 붕괴시킨다란 이야기는 이제는 400 쪽으로 안 갈 거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지.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뭐 다시 장대 항공이 쳐 올라오고 다시 400으로 가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확률이 높은 쪽에다 베팅을 하는 거고 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어떤 신호가 나오면 그 신호를 보고 이제 객관적인 신호라고 생각되면 이제 그 신호를 보고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움직여 봐야 된다. 왜냐? 390일을 강하게 붕괴시켰으니까. 390이 붕괴시켰다라는 이야기는 400을 이제 못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럼 400에 대한 저항이 확인됐다라는 이야기니까 내가 불안하건 어쩌던 간에 일단 오늘 같은 날은 반등시 매도 전략 저게 맞는 겁니다. 오늘은 그죠? 예, 특히나 더군다나 어젯밤에 금요일 날에 미국이 상승을 해갖고 갭상승 출발을 이렇게 해줬다. 지금 현재 392 부근에 있다. 분위기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뭔가 하는 게 맞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가능성,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침 땡 하자마자부터 장중에 이제 고민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장 막판까지 확인해서 391을 못 넘어가는구나까지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뭐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여튼 뭐 391을 이제는 넘으면 안 될 것 같고요. 390이 안 넘는다는 가정하에 오늘 아침이나 뭐 장중에 미리 들이대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 마감할 때쯤 392가 안 넘었다라고 하면 확인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오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저도 생각은 들어요. 왠지 이거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그거는 여러분과 저의 그냥 우려일 뿐이죠. 우려일 뿐이에요. 일단은 시장이 어떤 신호를 줬으니까 금요일날 신호를 줬으니까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그냥 거기에 맞춰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뭔가 보여줬으니까 기계적으로 대응하셔야죠. 무슨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충족되는 조건을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하기보다는 장 마감 때 392를
못 넘어가는 걸 확인하면 그게 뭐 양봉이 됐든 뭐 음봉이 됐든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간에 일단은 뭐 숏 포지션을 더 추가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이건 어쨌든 반등시 매도 전략이 이거는 정석인 겁니다. 지금 뭐 눌림시 매수 이거는 지금은 이제 한국은 상승장이 끝난 거기 때문에 이미 뭐 상승장 끝났다고는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미국은 모르겠는데 한국은 어쨌든 그래서 좀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입니다. 왜냐?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오늘 한국장은 제가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한국은 여기까지 하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241선 붕괴시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자라 했는데 어젯밤에 미국이 이제 상승 마감했으니까 보시다시피 241선 아직 위에 있죠. 그래서 뭐 일단은 이것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스권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뭐 오늘 사고 팔고 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그 금요일날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급등했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튀어 오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거 차트 기준으로 달러 선물 차트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 자리 정도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넘어갈 거냐 말 거냐를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74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공교롭게도 여기 이날 떨어진 장대 음봉의 절반 자리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했던 그 반등의 시작이 됐던 자리이기도 하고, 이번에 반등했었을 때 고점이 되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원화 강세 시대는, 또 단기적인 원화 강세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74원 이 자리를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옵션 측면에서도 그렇죠. 자꾸 다른 얘기 안 한다는데 자꾸 하는데, 옵션 측면에서도 뭐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금요일 날에 한국 시장 하락이 조금 과했던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과잉을 저렇게 갭상승과 저렇게 반등으로 인해서 조금 해결해 주는 거는 제 생각에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풋옵션들 장대 양봉 나왔던 거 절반 정도 되돌리면서 61선 부근에서 일단 버벅버벅 하고 있다는 거, 과잉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보여요. 아직까진. 콜옵션들도 어때요? 말씀드렸다시피 몇 주간 지켰던 중요한 자리를 금요일날 한방에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한방엔 잘 안 죽을 거다, 꿈틀은 할 거다, 아니면 멈추거나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 일단은 그 꿈틀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시장 진짜 여기까지 하고요. 어젯밤 금요일날 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또 오르더라고요. 뭐 참 어쨌든 할 말이 없는데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금요일날 밤에 생각해야 될 거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기업 실적 발표가 끝난 첫날, 그 윈도우 드레싱 있는 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올라서 마감을 했고, 이제는 11월이죠. 이제는 11월이고요. 이제 뭐 기업 실적이고 윈도우 드레싱이고 이제 지금까지 증시에 날개를 달아주던 그거는 다 끝난 거고, 이제 당장 FOMC입니다. 당장 FOMC. 잠시 스케줄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수요일 밤이죠.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밤에, 수요일 밤이 아닌가? 한국 시간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 잠시만요. 이게 아직도 이게 저는 시차가 헷갈려요. 미국하고 시차가 있어가지고 인베스팅닷컴에서 이걸 바꿔서 놓고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실수 안 하기 위해서. 목요일날 새벽이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끝나고,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FOMC 프레스 컨퍼런스니까 기자회견 한다라는 이야기죠. 파월 의장 기자회견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는 윈도우 드레싱과 기업 실적 기대감으로 신나게 미국 시장이 양날개를 달고 달렸는데, 정신 차리고 막 달리고 나서 딱 지금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오늘 11월 1일인데 11월 4일 날 FOMC 회의가 있는 겁니다.
FOMC 회의가 있다라는 건 뭐죠? 이제 긴축과 인플레이션과 그 예전에 우리 얼마 전에 미국 주식 시장이 그 오랫동안 힘들어 할 때 이때 재료가 뭐였죠?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지금 극복된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갑자기 눈앞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긴축을 논하는 회의가 딱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의 화두는 이제 자연스럽게 강제로, 자연스럽게가 아니죠. 그죠? 시장의 화두는 강제로 이제 FOMC와 통화정책 긴축 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제일 핵심적인 거죠. 뭐 나머지 근데 뭐 중요한 게 몇 개 있긴 있네요. 보니까 그죠? 그 외에 뭐 ADP 이번 주 수요일 날 ADP Non-Farm Employment Change 요거 ADP 고용 지표 요것도 조금 좀 중요하게 시장이 좀 반응을 할 것 같고요. 수요일 밤 9시에 있고요. 이번 주 일정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목요일날 FOMC, 예, 목요일날 새벽에 FOMC 있으니까 이 FOMC 결과는 목요일날 아침 9시에 한국 시장에 반영이 될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밤에 보시면은 이것도 있습니다. 이제 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맨날 나오는 거죠. 요거 나올 거고요. 특별히 뭐 그리고 금요일날 정말 중요한 거 나오네요. 그죠? 이번 주는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 조금 미국 주식시장 이런 걸로 변곡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논팜 페이롤스라는 거 나오죠. 이거가 그래도 고용지표 중에 아마 끝판왕일 거예요. 예, 논팜 페이롤스가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지표들 중에 이게 아마 제일 센 놈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금요일날 밤에 나오네요. 네. 금요일날 밤에 나오니까 이거는 다음 주 한국 시장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요일날 논팜 페이롤스 발표되고 목요일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그리고 목요일날 FOMC 회의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ADP 고용지표 발표가 되고요.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초반에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는 조용하게 넘어가고요. 요 정도 살펴봤고 예, 하여튼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만 이제 조금 하고 마칠 건데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용지표가 아니고 물가지표가 PCE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PCE도 뭐 대부분 그 어떤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지난번 값이 4.2였는데 4.4가 나왔다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안 좋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어떤 기대치 부근에 와 있거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되긴 할 겁니다.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이런 예상치들이 인플레이션 예상치들이 이미 어떤 높은 고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기대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거를 충족한다는 거는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겠죠.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해서 미국 주식시장 일정과 경제 지표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올랐어요. 뭐 인플레이션 우려 PC가 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기업 실적 발표 기대감이라는 걸 이제 빼먹고 그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이용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하여튼 뽕을 뽑았습니다. 계속해서 뽕을 뽑고 있는데 제가 주말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요즘에 그 미국 주식 시장도 내부적으로는 힘이 조금씩 좀 그죠 뭔가 지각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긴 해요. 계속 상승은 하고 있는데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슬슬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또 뭐 시가총액에도 변화가 좀 나타난다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등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직 제가 확인은 구체적으로 안 해봤는데요.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고요. 애플이 어쨌든 슬슬 맛가고 있는 거, 뭐 이런 점들이 어쨌든 좀 눈에 띄긴 띕니다. 하여튼 근데 미국 주식시장은 일단 올랐어요. 다른 뭐 특별한 뉴스가 있냐? 특별한 뉴스는 없어 보입니다. 기업 실적 부진에도 소폭 상승이래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 마감했다는 게 금요일 날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어 보입니다. 뭐 근원 PC, 물가 30년대 최고 유지 요거 이야기 나왔고요.
뭐 옐런은 그 바이든의 제출한 인플레이션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또 다시 이렇게 뭐 그냥 긍정적이고 그냥 자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 나왔고요. 이거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애플이 요즘에 부진했다라는 거겠죠. 이런 거 정도, 뭐 나머진 특별한 거 일단 없어 보입니다. 이미 뭐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은 제가 다 여러분들과 방금 전에 살펴봤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주식시장 마감한 거 그림 보자면요, 뭐 이런 그림입니다. 개파락 출발해서 다 올라왔죠. 뭐 지지력 강화예요. 이렇게 되면 일단 누가 뭐라고 해도 나스닥도 보시다시피 여기 직전 고점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일단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급등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숏 포지션은 당분간 이제 좀 몸살이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번 주가 뭐다? 근데 이번 주가 긴축이나 뭐 통화정책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린다고 하면은,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 이 인플레이션 해결도 안 됐는데 지네들끼리 막 좋다고 막 이렇게 올라놨던 게 이게 이번 주에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하여튼 지켜보고요. 그 와중에 이제 빅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없이 장중에 일단 떨어졌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밤에 말씀드린 게, 오히려 이런 거 갭상승에서 이렇게 막 폭등을 해서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면은 오히려 빅스 보시는 분들께 안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일단 내려왔어요. 근데 좀 많이 내려와갖고 뭐 제 예상치보단 조금 좀 많이 내려왔다는 생각이긴 한데, 약간 우려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에서 어떤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일단 충분히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눌릴 수 있다라고 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지 어쨌든 한번 지켜봅시다. 아직까지 이런 점들이 그죠,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싶은 시장의 발목을 이 변동성이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도 살펴봤고, 나스닥 변동성도 보시다시피 뭐 좀 떨어졌는데, 확실히 이게 S&P보다는 일단 위쪽으로 일단 올라가려는 힘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점들 뭐 어쨌든 뭐 살펴봤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불안할 수 있다. 우리는 FOMC, 이번 주 FOMC하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FOMC하고 금요일 날 밤에 고용지표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저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변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런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계속 집중해야 되죠. 11월 첫째 주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급등을 했어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날 장대 음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솔직히 좀 그죠,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날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는데 이 자리에서 라가르드 ECB 중앙은행 총재가, 라가르드 총재가 더 완화적으로 계속 완화적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당장 미국은 11월부터 테이퍼링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오히려 장대 음봉을 뽑았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떤 기업 실적과 윈도우 드레싱, 주식시장하고 엮여갖고 약간 언더슈팅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이제 금요일날 밤에 미국 시장 시작하기 전에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제 생각 일단은 맞긴 맞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일단 장대 양봉이 튀어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일단 어떤 지지력은 일단 좀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달러 인덱스 봐야 될 거는,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무거운 저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10월 한 달 내내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월 한 달 내내 여기서 버텼기 때문에 좀 중요한 저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엄청난 장대 양봉이 뽑아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힘 모으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이러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일단 갭상승 출발한 거고, 74원 자리를 원달러 환율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살펴봤고요. 환율 보면은 이제 위안화도 자연적으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위안화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거 장대 음봉 이런 거 보면 이제 오히려 반대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가지 못하면 이제 위안화 강세 추세는 완전히 끝나고 약세 추세로 추세 전환 위에서 오히려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달러가 올라오니까 금요일날 밤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안화가 일단은 그저 이 장대 음봉의 절반은 극복했습니다. 이 장대 음봉의 절반은 극복하고 새로운 대로 왔어요. 이쯤 했으면 쌍바닥 완성이죠. 단기 쌍바닥 완성이고, 단기 쌍바닥 완성이면 뭐겠습니까? 여기 지지력, 이제 그죠? 지지력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3바닥 아니면 뭐 다중바닥 여기까지 해서 뭐 4중바닥 정도는 완성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위안화가 약세 추세로 변환되면은 이제 한국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좀 그럴 거예요. 이런 점들 살펴봤고요. 이제 하여튼 금리가 전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FOMC 직전에 이제 지난주에 계속 기업 실적 발표 기대감 이러면서 일단 뭐 인플레이션 모르는 척 했단 말이죠. 모르는 척 하면서 계속 금리 빠뜨렸거든요. 근데 일단 당장 FOMC 회의가 이게 금리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당장 눈앞으로 다가왔으니 일단 여기서는 멈출 것 같긴 합니다. 멈추고 방향 전환 시도하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제 생각일 뿐이고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 주식시장도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FOMC 회의를 앞두고 기업 실적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뽑아먹어서 너무 많이 해먹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좀 들긴 듭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지금까지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반영이라는 게 무섭다고요. 뭐 삼성전자고 애플이고 기업 실적 발표 전에 막 오르더니 결국 막상 실적이 발표되고 나니까 급락하잖아요. 이것도 그렇지 않겠냐. 좋다. 기업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 좋은데 근데 적당히 멈췄을 때에서 적당히 멈추고 그만했었어야지. 지금 FOMC 회의 직전까지 너무 들이댄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긴 드네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것저것 좀 다양하게 살펴봤고요. 예. 그래서 뭐 일단 제가 드릴 만한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